지난주 주말에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2주차 순회 경선이 있었고 경선 결과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역전을 했는데 이정주 기자는 총평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늘 똑같은 소리 하는데 저보고 이제 약간 민주당 전당대회를 너무 독설처럼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무 의미 없다. 네,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기술, 가정, 음악, 미술, 체육 보고 있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요. 이번 주가 슈퍼위크 네. 호남 수도권이 진짜 승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게 퍼센트도 보면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1점 뭐 몇 프로 차이다, 뭐 네. 5점 몇 프로 차이 났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네, 그 퍼센트는 의미 없고 메인 매치 진짜 이제 결승 한번 하는 거죠. 예, 세미 결승전이랑 진짜 결승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배치를 잘 보면 묘한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 두 지역에 주목을 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전남, 광주와 경기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전남, 광주와 경기도를 주목해야 된다. 그렇죠. 네. 전남, 광주는 이제 당원 수가 정확히 말하면 전남하고 광주 지금 통합시잖아요. 여기가 31만 8천, 그리고 경기가 33만 8천, 2만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전북도 뭐 19만 있고 서울도 25만 있어요. 있기는. 근데 전남하고 광주는 기본 베이스가 김민석 후보 쪽에 좀 추가 기울어져 있어요. 아, 이 균형추가 네. 김민석 후보에게 기울어져 있다. 분위기가. 네. 네,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제 취재한 바에 하면 경기도는 박빙입니다. 경기도는 박빙이다. 박빙이에요. 우리 또 추미애 경기지사께서 이따가 출동한 얘기를 좀 엊그제 이제 정청래 후보의 페이스북에 직접 가셔서 또 마지못해 다 못다한 계획을 마무리해야 된다 하면서 사실상 지원 사격을 했는데 네. 추 장관님이 이제 장관 때부터 보면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추미애 의원이 그 지원하는 게 표가 될까 하는 물음표가 있어요. 아, 물음표가 찍힌다. 네, 지원하면 표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경기 지역의 이제 조직적 당원이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지사가 원래 지역구가 경기가 아니었잖아요. 하남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경기가 됐는데 추미애 의원은 원래 광진입니다. 원래. 원래 이제 본인 조직은 서울에 있어요. 근데 경기도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에 강성당원들이나 이게 조직이 있다. 이거는 약간 허상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추미애 지사가 지금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박지원 운동은 아침에 이제 좀 비판하잖아요. 지사가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현직 지사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의 그 전폭적인 지지는 100% 정청래 후보에게 플러스가 될까? 여기는 좀 물음표인데 호남 쪽에서 지금 예를 들면 오늘 뭐 메가 프로젝트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이제 합을 맞추는 당대표가 와야 이게 이제 사업이 잘 된다. 네, 실현이 될 거다. 그 뭔가 전망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상황들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그 제주 인천 지역 그 득표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주에서는 보니까 이제 저희가 표로도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가 2,117표 차 12.75% 포인트 차로 이겼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표수로는 558표 차 1.82% 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제주와 인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선전할 거라고 우리 강수현 변호사는 원래 예측하신 겁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제주는 호남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호남에 미리 보기를 할까요? 뭐 모의고사를 할까? 아니면 뭐 대형 여론조사를 할까?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인천은 이제 수도권. 아, 인천은 수도권 모의고사 성격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제가 주목해서 봤는데 제주는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봤어요. 거의 이제 호남과 정서가 같고 호남에서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면 제일 크게 벌어졌잖아요. 모든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네. 전남, 광주도 아마 비슷한 흐름일 것이고 아마 저거보다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 모의고사 네. 성격을 얘기해 중에 굉장히 흥미롭게 좀 느껴지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는 강원이나 대구, 경북 이렇게 표를 보면은 강원 같은 경우에는 그 김민석 후보가 1,590표 차로 8.36% 포인트 차로 앞섰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후보가 앞섰습니다. 142표 차 1.47% 포인트 차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가 174표 차 1.66% 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강수영 변호사의 고향 네. 대구에서 네.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이겼는데 이건 어찌된 영문입니까 지금? 네. 제가
제가 이제 굉장히 추궁 많이 당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투표율 왜 이렇게 높냐? 신천지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청래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저한테 막 뭐라 하시고, 뭐 김민석 후보나 송영교 후보 측에서도 그 지지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수영 뭐했냐?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왜 도움 안 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보니까 지금.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 있어요. 대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제가 대구에서 민변 활동도 하고 뭐 저 진보 언론도 하고 뭐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대구에 있는 민주당 그 지지하는 당원분들의 연령층이 60대 초반이 많아요. 아 60대 초반이 많다. 네네 시민단체 분들의 주축도 그러하고 전형적인 686에 해당되는 86세대가 많아요. 86세대가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유시민 작가의 스탠스하고 거의 비슷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말하면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제가 대구에서 그 86세대 선배님들 중에 굉장히 저를 하여간 저런 놈 때문에 민주당이 안 된다고 그런 분들 꽤 계세요. 민변 안에서도 견해가 많이 갈리고 갈릴 수 있죠 당연히. 예, 근데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청년 세대 청년도 아니죠. 장년도 유입이 안 돼 있어요. 아하. 예, 40대도 유입이 안 돼 있어서 그렇구나. 아주 이제 80년대 학생 운동 하시던 분들이 원료를 가지고 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근데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는 이제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그리고 임미애 후보가 유독 경북에서는 꽤 많이 나왔는데 대구에서는 좀 적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네. 왜 그럴까 이제 좀 아직도 의문이지만 그것도 역시 강수영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제가 임미애 의원께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경북은 원래 임미애 경북 도당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조직이 있겠죠. 근데 이제 대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임미애 의원의 남편분이 비례대표를 한번 하셨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부부가 비례대표를 하냐 이런 식으로 시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식의 약간의 원인모를 비토 정소가 좀 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70% 넘는 투표율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테리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부정선거 빠지니까 미스터리 여기지 말고 그 정도 투표율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네.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천지랑 오랫동안 제가 대구에서 소송하고 싸웠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천지의 집단 개입은 동의하지 않아요. 대구에서. 왜 그러냐면 신천지가 만약에 집단 개입했다면 저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습니다. 아 숫자적으로 무지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대구는 신천지들이 한이 많습니다. 그 코로나 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정부 당국한테 그래서 이제 억하심정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는 또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신천지에 네. 대해서 조치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하심정 가질 수는 있는데 동원됐다고 보면 저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제 말했던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은 낙선자 기금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거냐. 자꾸 대구 경북 같은 험지에서 출마한 이후에 4년 동안 다음 선거가 올 때까지 손을 쪽쪽 빨면서 완전히 케어가 안 되는 상태들이 많은데 그 중앙당에서 돈을 지원해서 학습이나 훈련이나 네트워킹 기회를 폭넓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너무 정말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고요. 참 대구 경북이 있어 보면 그분들 이런 얘기예요. 맨날 뭐 선거 때마다 뭐 민주화 투사들이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다 귀한 분들이다 그때 선거 때만 반짝 선거 때만 독립운동가야. 선거 대구에서는. 때만 독립운동 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완전 버려놨다가 또 선거 때 되면 또 아이고 뭐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시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사람을 키워달라. 상시적으로.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출마하는 특히 정치신인 젊은 세대들에게 좀 비용도 좀 많이 보존도 해주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 그래도 여러분 대구가 무슨 뿔달린 괴물들이 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시민운동하는 진짜 젊은 친구들 그럼요. 아주 정말 통통 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재정 지원도 좀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중앙 언론에서도 좀 조명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성장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 시민운동하는 친구들이 결국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정치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좀 이 악순환을 끊어보자. 예, 근데 또 중앙당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인물 있으면 하지. 경쟁력이 있어야 도와주지 사람아. 무조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나? 역차별이야. 그건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시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 중에 그래도 먼저 한 발 내디뎌야 되는 건 저는 돈이 많은 중앙당이다. 네. 500억 이상 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정을 좀 이렇게 험지에 아니 저는 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사람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후보 자원이 적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 구청장 나온 사람이 다음 총선 때도 국회의원 선거 나오고 이렇게 네. 겹치기 출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밖에 하죠. 인재풀을 좀 폭넓게 넓혀놔야지 다양한 선거에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가 그런 지역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광주 전남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제가 올해 출입했으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그러니까 석패율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점자로 떨어지면 넣어주고 비례. 국민의힘에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안 해도 됩니다. 알 바 아니야. 호남 500만. 전체 표로 보세요. 영남 1,200만이에요. 워낙 월등하게 유권자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구가 2배 이상 이미 광주 전남 싸그리 다 합해도 전부까지 다 합해도 불경 하나의 숫자에 미치지 못해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1,200만을 뛰어넘기 때문에 대선에 가거나 총선에서 소선구제로 하면 그냥 이쪽 표현으로는 싸그리 불도저로 밀면 돼요. 그냥 그 탱크대이 얘기하고 5.18 뭐 그때 총기 뭐 예를 들면 털어서 네. 그때 북한군이 있었니 없었니 간첩설 얘기해서 갈라치기 해서 하면 되는데 워낙 탄핵을 2번 당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좀 그 구석에 몰렸죠. 그렇죠.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값이에요. 대구나 부산에 확장성이 없으면 민주당은 무조건 의석이 축소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그게 소위 말해서 지난 총선에서 160석, 뭐 지역구로 보면 160석, 비례까지 하면 170 몇 석 되잖아요. 이게 민주당의 상한 맥스예요,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 여기까지 치는 거고. 뭐 인구 구조상 그렇다는 분석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을 다 먹고 영남에서 고군분투한 게 그 정도 의석인데 그 국민의힘 쪽은 바람 불잖아요. 여차하면 한 번만 삐끗하면 수도권 절반만 갖고 오면 네. 기본 150석 넘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그런 어떤 대구나 부산 험지에서 제2의 노무현을 키워내는 전략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진작 나왔어야죠. 그런 말씀 주신 거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천하태평님은 오늘 구 기자님 울세라 했나요? 했어? 네. 네. 아 이거 되게 웃기게 점심 때 저희가 밥 먹으면서 울세라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유명종이지 이거 그러니까 피디 중에 한 명이 지금 듣고 올린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피부가 좋은데요? 아니 저는 울세라 할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원래 좋네요. 네. 저는 울세라 할 돈이 있으면 저지를 한 20장 더 삽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지가 무슨 20장이 울세요? 이거 조지 하나 20만 원짜리인데. 저게 제가 보니까 한 100장 있더라고. 그죠? 유니폼 재벌이에요. 유니폼 네. 재벌. 이렇게 우리 방송 너무나 아껴진 불사조님이 구교영, 이정주, 강수영 파이팅 당대표는 김민석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전문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셨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점검업체 더 착한 보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들 참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평소 자신의 보험이 궁금하시던 분들은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전화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기똥차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비교원 광고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을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 혜택을 추가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다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1670-2571, 1670-2571 또는 검색창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